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아파트 이제 뭐 실거래 통계 이런 걸 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서울시 경매 통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매 시장,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아파트에 대한 통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통계는 사실 제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아파트 경매에 관한 통계만 보여드릴 테니까, 이 경매 통계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평가하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매 상황을 두고 한번 판단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 시장은 우리가 돈독이 오른 분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물론 요새는 워낙 경매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일반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초보자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사실 경매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확률상 초보자들보다는 조금 경력자들이 좀 많이 머물고 있는 시장이고, 특히 이 경매 쪽은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 굉장히 중요한 이 지표이기 때문에, 요 서울시의 경매 지표, 경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미래 부동산 시장을 100%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드는 저조차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100% 예측은 못합니다. 저도. 그러나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건 판단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판단을 못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경매 통계를 한번 보시고, 이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경매 건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경매 건수입니다. 이제 이건 먼저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서울시 경매 현황이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료 출처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제가 추출한 자료를 시각화한 겁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 달까지의 경매 통계 자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경매 매물이 몇 건씩 있느냐, 매월 몇 건씩 있느냐, 월 경매 건수 통계인데, 노란색 선이 2021년 하반기 이제 하락을 찍고 있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자, 숫자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수점까지 나와 있는데, 소수점 뒤는 빼고 그냥 앞에 정수만 치면 되는데, 2021년 1월 달에는 아파트 경매 매물 건수가 20건, 20건이었습니다. 20건, 요 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달에는 66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던 게, 자, 2022년 11월 달에는 188건으로 확 뛰어요. 확 뜁니다. 왜냐면 그때 좀 2022년 하반기에 조금 부동산이 갑자기 좀 폭락하고 막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영끌했던 사람들이 대출금 감당이 안 돼서 경매 쪽으로 엄청나게 물량이 한번 쏟아졌었어요. 그때가 이제 2022년 11월 요때쯤이었고, 이게 다시 2022년 12월 되면 143건으로 떨어졌다가, 얘가 요렇게 했다가 올해 5월 달에 168건, 6월 달에 192건, 7월 달에 187건 그러다가 7월 달에 187건 그러다가 8월 달에 228건으로 갑자기 뜁니다. 200건대로. 계속 100건대를 유지하고 있던 애들이 8월 달에 갑자기 뛰어요. 228건으로. 그리고 9월 달에는 267건, 10월 달에 280건, 아마 11월 달에는 더 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경매 물량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경매에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파트를 어떨 때 경매 시장에 내놓습니까? 이거 은행비 못 갚을 때라든가 대출금 못 갚을 때 내놓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이나 은행 빚을 못 갚아갖고
경매 시장에 아파트가 나오고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건 지표가 말해주잖아요. 이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이게 매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질 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10월 달에 아파트 경매 매물이 서울에 280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280개가 경매 매물이 쏟아졌는데, 자, 그 다음 매각률 하나 보여드릴게요. 매각률. 자, 이때는 2021년 1월 달에는 매각률이 70%, 계속 70%대를 유지를 하다가 점점 내려가서 30%, 2023년 1월 달에 30%, 이렇게 다 4월 달에는 10%대로 떨어지고 최근 2023년 10월 달이 27%입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나오면 27개가 낙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매 매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쏟아지는데 문제는 이 경매 매물이 쏟아질 때는 이 경매 이제 가격 측정은 대충 한 2년 전 가격으로 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최고가의 아파트 시세로 책정된 아파트 금액들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찰을 안 받아요. 낙찰을 안 받습니다. 왜냐면 너무 가격 자체가 좀 높이 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여주잖아. 100개가 나오면 27개가 지금 낙찰이 되는 거니까. 자, 현재 10월달 280개니까 거의 300개로 치면은 300개로 우리가 볼게요. 300개로 보면은 한 30% 이게 낙찰됐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유찰된 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300개 300개로 놓고 봤을 때 한 지금 200개 정도는 10월달 물량 중에 200개 정도, 300개 중에 200개 정도는 유찰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매각가율 보여드릴게요. 이게 경매 지표에서 매각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매각가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가 경매에 1억 원에 나왔을 때 1억 원의 경매에 최초로 나온 아파트가 얼마에 낙찰되느냐라고 하는 통계를 나타내는 게 매각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달에 매각가율이 이게 100.5%, 100.05%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00만 원에 나온 거는 105만 원에 낙찰받았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 최초 나온 금액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던 시기는 그렇게도 낙찰을 받습니다. 아니 최초에 100만 원에 나온 거를 105만 원에 낙찰 받잖아요. 이때는 좀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2021년 1월 달에는. 근데 이게 그냥 100%대를 계속 넘어요. 2021년에는요. 워낙 코로나 시기에 경기가 부동산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최초 나온 금액보다 더 높게 낙찰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경매 경쟁이, 낙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이때 2021년 3월부터 볼까요? 110.3%, 110%, 113%, 117%, 이렇게 됐지만 요 통계가 부동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0.94, 0.84, 0.87, 0.83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한 80%대를 회복을 했다가 80%, 86%, 83%, 85% 이렇게 하다가 10월달 통계가 86%예요. 이거는 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23년 1월 달에 비하면 1월 달이 74%였기 때문에 1월 달에 비하면 거의 한 12% 정도 낙찰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1월 달보다는 10월 달이 부동산 상승을 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낙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100%를 훌쩍 넘어섭니다. 100% 훌쩍 넘어서는데 지금 86%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아직도 좀 간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을 보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굉장히 이제 경매 시장 요쪽에 있는 분들이 요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80% 선에서 굉장히 좀 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면 한 8,600만 원에는 낙찰을 받는다 이거예요. 1억짜리가 나왔을 때 그 1억 이상으로는 절대 낙찰을 안 받아요. 왜?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낙찰가율이 100%를 훌쩍 넘었었지만 그게 한 2022년 1월 때까지도 100%를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2022년 2월 달부터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4월 달에 100%대를 회복했다가 마지막으로 100% 됐던 게 2022년 6월 달에 100점 이게 3% 이렇게 한번 100%대를 찍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계속 내려갔다가 최근 80%대로 회복했죠. 자, 제가 오늘 왜 이 경매 통계를 갖고 왔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뉴스 같은 거를 잘 보실 때 부동산 뉴스를 접하실 때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이 그 뉴스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뜬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뭐 전세 급등이다, 뭐 아파트 호재다, 뭐 이런 뉴스 여러분이 아무리 보셔도 현재 부동산 선행 지수라고 하는 경매 지표는 현재 이래요. 경매 매물은 폭발적으로 쌓이고 매각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매각가율은 현재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80%대에서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잘못된 정보, 잘못된 뉴스, 카더라 뉴스를 보셔가지고 잘못된 부동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매 통계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게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에 법원 경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라고 하는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각 통계라는 요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용도별 매각 통계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하면 딱 찍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소재지로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뭐 대구에 산다. 그럼 대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 특정 구까지 클릭하시면 좋지만은 뭐 특정 구까지 들어가면 이게 워낙 표본이 좀 적어지니까 그냥 대구면 대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검색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간이 이렇게 싹 나오잖아요. 그죠? 기간 이렇게 나오고 이게 1년치의 기간이 이렇게 나와요. 1년치 기간이 나오고 여기선 1년치 이상의 기간이 좀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제 통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셔서 여기 그래프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프 보기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법원 경매 사이트 통계 그래프는 사실 좀 보기가 한눈에 하고 탁 하고 안 들어와요. 이게 사실 한눈에 좀 탁 하고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좀 가급적 요 홈페이지 그래프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하나하나 제가 엑셀로 여기서 엑셀 다운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이 그래프화 한 겁니다. 이거 제가 다 수작업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법원 경매 건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제가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매각률, 매각가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영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잠 못 자는 분들 많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영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잠 못 자는 분들 많을 거고 계속 부동산 상황을 굉장히 눈여겨 보시고 있으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카더라 뉴스, 무슨 언론 보도에 뭐 이렇게 어디 뭐 뜬다더라, 뭐 부동산 상승한다더라, 이런 뉴스 함부로 믿지 마세요. 함부로 믿지 마시고, 제가 뭐 무조건 언론은 믿지 마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언론 기사를 쓸 때는 어느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 대비 어떻게 오른다 내린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를 사용을 하시는데, 기준점을 임의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넓게 통계를 보실 때는 한 3년치 이상의 통계를 그냥 딱 놓고 3년치 이상의 통계를 무조건 보세요. 1년 뭐 6개월 이런 통계를 보지 마시고 3년치 이상의 통계를 눈으로 보고 그걸 보고 평가를 하세요. 이렇게 2021년부터 이게 2023년까지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 한 3년치 정도의 통계가 되잖아요. 2021년 1년부터 1월부터니까 그죠?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3년치 정도의 통계를 보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현재 좀 낙찰 매각가율은 좀 이게 약간 이때 대비 많이 떨어져 있구나. 올 초 대비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때 대비 많이 떨어져 있구나. 매각률은 3년 동안 계속 좀 내려가 있었구나. 잠깐 반등했지만 사실 좀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경매 건수는 얘가 가면 가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이게 자료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엑셀을 이렇게 작업해서 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자료를 보실 때는 그 자료의 근거 출처를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을 비교를 해서 어느 시점보다 어떻게 올랐다고 평가를 하는 거지? 라는 걸 눈여겨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올 초 대비 비교를 하면 올 초는 괜히 부동산이 폭락했다는 상황인데 폭락했던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게 좀 뭔가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하고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서울시 경매 현황 부동산 통계 상황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 영상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새 이제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좀 조회수도 좀 별로 안 나오고 이 구독자 수도 좀 많이 안 들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한참 구독자 늘 때 그때 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다른 작업을 워낙 바쁘게 한다고 한 달 정도 유튜브를 쉬었다니까는 조금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안 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부터는 꾸준히 유튜브 영상 꾸준히 올릴 테니까 제 영상 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나부동산의 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